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장중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키워나가네요. 지금 6포인트 가까이 코스피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고요. 오늘까지 합친 8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일단 누적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호재 속에서도 이 정도 올라오면 일단 조정이 한 번쯤은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장중 조정으로 좀 대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약세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일 급등한 환율 부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114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화 약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원화 약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배당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4월 달에는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 기대감 그리고 중국 시장이 최근에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기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한 표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살펴보면 전일 조정이 나왔던 전기전자 업종이나 화학 업종, 또 철강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전체적으로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4%가 넘게 올라면서 주가 17만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어느새 20만 원 부근까지 지금 셀트리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해드린 대로 8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단은 실적 같은 부분은 눈높이가 시장에서 낮아졌고요.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맘 놓고 시장을 그냥 관망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좀 대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표나 EU 정상회담, FOMC 의사록, 한미 정상회담까지 오늘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이슈들까지 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2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 자산을 늘리게 하는 새 규제안을 추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미국 내 1,000억 달러 이상을 자산을 가진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4대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 이에 연준은 성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가장 엄격한 요구안을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 등 국내외 금융회사 4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에 공매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롯데칠성음료와 JW 중해제약 주식을 매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며 중국 직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는 올해 1분기 중국 직구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음향기기 판매량이 1년 사이 5배나 늘며 중국 직구 시장 성장을 이끌었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64%나 증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연장과 관련해 적절한 때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 연장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전해드린 대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9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우상향 쪽으로 틀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하루 중에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하다가 지금 1시 이후부터 지수가 우상향을 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222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또 1차 지지선이 나오네요. 2220포인트 위로 올라섰고 여기를 얼마나 쉽게 뚫고 올라가느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고요. 개인이 1,011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일단 8거래일 연속으로 개인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투신 제외하면 전주체가 지금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보시다시피 현대차 제외하고는 다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낙폭 줄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역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빨간불 모두 켜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셀트리온 17만 원대부터 지금 20만 원대까지 며칠 만에 지금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 이끌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가 넘게 올라갑니다. LG생건, 현대모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포스코가 약세 전환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한지주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삼성물산, SK 올라가고요. 네이버 보합입니다. SK텔레콤 지금 5G 개통 이후에 5G 부품주들은 올라가는데 SK텔레콤은 오히려 지금 약보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0.4%대의 상승입니다. 754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755부터 750까지 쭉 밀려 내려옵니다. 상승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요. 장중 고점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데 일단 오후장 기세가 좋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사주고요. 개인사입니다. 기관이 파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만 사주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는데 어제 이어서 연기금은 매수 들어오고 투신과 금융투자 쪽에서는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어제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갑니다. CJENM 하락하는 가운데 신라젠, 포스코케미칼 상승하고 바이로메드가 소폭 약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 보합 그리고 메디톡스가 2거래일 연속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세긴 한데 낙폭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8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9만 원 올라왔네요. 펄어비스가 100원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69%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SK머티리얼즈 그리고 파라다이스, 제넥신, ABL바이오, 특히나 ABL바이오가 다시 시총 15위로 올라왔고요. 상승폭이 5.55% 급등입니다. 휴재, 보톡스 관련주들은 소폭씩 오늘 장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영향으로 지금 원화 채권 매각 영향으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면서 2원 30전 정도 빠지네요. 원화 강세가 하루 만에 다시 펼쳐지는데 원달러 환율 보셔야 됩니다. 1140원대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승, 하락, 상승 다시 전환을 했는데 어떤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선 오늘 특징적인 업종부터 좀 보자면은 오전장 5G 관련주들의 강세가 단연 눈에 띄었던 상황이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 일부 좀 반납을 하면서 일단 오전 대비해서는 오후 들어 좀 약해진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5G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이었죠.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오늘 거래의 강세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G 관련주 최근 들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좀 부진한 모습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 상황 속에서 일단 변동성이 포착이 되어 간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상승 시 매수보다는 하락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부가 전일 혁신성장 실현을 통해서 5G 플러스 전략 추진을 통해 이제 여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2022년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30조 원 이상 투자해서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민관이 합동 투자로 일단 망 구축이 보다 빨라지고 투자도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러한 망 구축 가속화 기대감에 따라서 금일 5G 통신 장비 제조업체라든가 부품 소재업체들의 이런 수혜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이 금일 시장 내에서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뭐 장비 및 기지국 장비 업체로는 오이솔루션과 서진 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장비 업체 제외하고 5G 폰 관련해서 통신용 필터 등을 삼성전자에 주로 공급하고 있는 와이솔 등의 수혜도 역시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이들 세 종목을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또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더 볼까요? 네, 일단 지난 거래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의 주가 상승세 좀 계속 나오는 점과 더불어서 일단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관련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올해 1분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이 최근의 상승 요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히 지난달 LCD 패널 가격이 6개월 만에 좀 반등했던 점 등이 최근까지 뭐 이런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 등을 그래도 상쇄하는 측면 등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달 패널 가격 상승과 더불어 1분기 실적을 양호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이는 곧 2분기 실적에 그 개선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된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뭐 OLED라든가 MLCC 등 이런 부품 관련 오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2분기 말부터는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OLED TV 라인이 가동된과 동시에 중소형 OLED 라인의 이런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점 등은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 내 여타 종목들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이 상승 요인을 꼽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금일 실리콘웍스의 강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관심 역시도 계속 두시면서 일단 업종 내 매매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좀 그래도 하방 이후, 지지 이후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담 없는 섹터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런 반등 구간이 그래도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첨보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과 더불어 일단 전일과 오늘 그래도 양호한 상승세 보여주는 점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가능할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최근까지도 주가 하락 이후에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일단 작년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주는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볼 때 부담이 없는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손절 라인 짧게 잡으시고 하방 지지력만 확인하면서 대응한다면 현재 구간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이미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업종 측면에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 등을 기대하는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보조금 관련 문제라든가 뭐 여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 하방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기엔 부담스럽지 않은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내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첨보, 그리고 LNF 등을 위주로 일진 머티리얼즈까지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시즌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어떤 한 방향성을 두고 지금 이게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제각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네, 뭐 현재 미국의 뭐 3월 ISM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들은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뭐 실질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거 소매 판매 그리고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피크아웃한 상황에서 뭐 경제 지표가 제각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그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는 괴리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그렇다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는 셧다운이나 미중 관세 전쟁 또 이상 한파의 영향으로 계속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경기 회복 초기지만 하락 신호가 계속 엇갈리고 또 발표되는 그 지표마다 강약이 뒤섞이다 보니까 이런 그 서프라이즈 지수,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좋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반대인 경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일정한 패턴이 없다 보니까 상황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은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이 경기 부양을 의식해서 선심성 사업을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는 올해 중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부양과 관련된 효과는 하반기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도 현재 지금보다도 여름철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쪽 여쭤봤고요. 중국 쪽도 여쭤봐야 되는데 중국 PMI 지수가 뭐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입니다. 50 위로 올라왔고요. 당초 예상치보다도 더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아 제조업 시장 괜찮아진 거 아니냐, 글로벌 시장 지표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3월 글로벌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과 같은 50.6으로 나왔는데요. 하락은 1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3월 달부터 멈춘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달부터 하락을 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실리콘 사이클의 하락, 그리고 또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를 보면은 선진국은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대신 신흥국은 상승세로 돌아선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은 회복 신호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아시아권은 경기 바닥을 지나는 모습이 뚜렷해지는 그런 신호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에 따른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요. 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선 데다가 각국이 공통적으로 금융 완화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4월 이후에도 지금의 회복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하이테크 제품에 민감한 대만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신규 수주나 재고 밸런스, 실질 수출도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아무래도 그 기조적인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 넘게 반도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 그 글로벌 그 실리콘 사이클이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않은 상태고요. 또 반도체 관련 제품의 재고 조정 압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만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전반적인 그 전체 흐름을 봐가지고는 경기와 관련된 그 선행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그 지수, 그다음에 그 반도체 경기도 시간 싸움의 문제이지 분명히 회복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PMI도 올라왔고요. 철강 가격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중국 경기 안 좋다 얘기 나오다 갑자기 경기가 괜찮아졌다라고 말 그대로 180도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무역 전쟁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놨는데요. 지난 그 전인대에서는 대륙 스케일답게 2조 위엔의 그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4조 위엔의 재정 정책 그리고 금융 완화를 꺼냈고요. 앞으로는 호구 제도를 더 완화시켜서 유효 수요를 더
창출시켜주겠다고 지금 나설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투자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줄 예정인데요.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9.6이었는데요. 연말까지는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내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5년간은 이런 그 도시화율을 더 끌어올리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1억 명 정도가 도시로 살 수 있게끔 인구수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억 명이 살기 위해서 통신 시설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같은 그 기간 시설들을 계속 건설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을 가보면은 현재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 또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자유무역 시험구를 통한 공사가 아주 무척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봄 성수기를 맞아서 건설 투자 붐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철광석, 구리, 니켈, 알루미늄 가격까지 전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인대 때 내놓는 경기 부양책 효과도 2분기부터 시차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경기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로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더 뚜렷하게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기와 관련된 그 지표들, 특히 주식 관련 지표들과 관련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중진국 함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어느 정도 미국에 의해서 막힌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성장 방식을 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 효율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진국 함정에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에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쌍자 연통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 창업이라든지 민간 협동을 통한 혁신 능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국유 기업은 혼합 소유제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경제 성장에서 과학 기술 발전 기율이 59%고요. 연구 개발비가 GDP 대비해서 2.2% 정도에 달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주 혁신 모델 그리고 자유 무역 시험구라는 쌍자 연통의 그 발전 모델들을 더 속도감 있게 전개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중간촌, 중국과학원, 북경대학,清华대학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혁신도시를 만들었고요. 또 상하이, 우한, 그리고 선정 같은 도시들도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반도체 설계, 인간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 자문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크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 분야와 같은 색다른 그 투자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세 곳이 중심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10개 도시와 관련해서는 5G 시험 도시들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네트워크망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AI를 접목시킨 금융 발전 서비스라든지 상업 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각 도시마다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그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는 5G나 AI,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실적 시즌이지만 우리보다 더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보니까 델타항공, 베드베스, 앤드비욘드, 금요일이 JP모건 체인스 발표가 돼 있는데 저점 찍고 지금 실적이 돌고 양호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EPS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2% 정도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실적 그 하락을 예고했던 만큼 아무래도 첫 2주 정도는 어닝 쇼크 공포감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2주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부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 상태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적 전망치가 사전 예측치보다는 한 3.2% 정도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좀 반등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감세 효과에 대한 실적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된 상태고요.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1분기 GDP 성장률 둔화가 경기 민감주는 좀 억누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히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는 플러스 2.8%, 또 4분기에는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시즌 발표 중간서부터는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 초반에는 너무 실적 경고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뭐 거의 내림폭은 없는데요. 약보합권이긴 한데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중국 증시도 낙관적으로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에서 경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바닥을 탈출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하루 거래 대금이 1조 위엔을 상회할 정도로 화랑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바뀜도 활발하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석유, 화학 관련주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종목들이 미국처럼 가파라든지 판과 같은 종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IT나 제조업으로 얼굴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올드 이코노미로 대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굴될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기업들이 부각이 되면은 투자 심리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증시 주변에 있는 자금도 몰릴 수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나스닥과 같은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과학판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20개 안팎의 기업이 과학판에 순차적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